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32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거지 같이 보시죠. 33회 기출문제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목은 밑에 평창 하리 유적에서 비파형 동검과 인골 출토했습니다. 일단 비파형 동검입니다. 앞에 문장은 무시하시고요. 제목에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시대요? 청동기 시대죠.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2번 동굴 강가의 막지 구석기죠. 3번 반달 돌칼 청동기죠. 4번 신석기까지입니다.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까지는 계급이 없죠. 그 다음에 5번째 신석기죠.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을 꼭 묶어두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청동기 시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해 1번 문제는 몸풀기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2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에 관련된 부분 항상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 풍습 잘 매치만 좀 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럼 2번은 가번은 어디예요? 가번은 쭉 보면은 가족 공동 목각을 얘기합니다. 골장제라고 그랬죠? 옥저. 옥저에서는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십시다. 가족 공동 목각하고요. 하나 또 뭐요? 가족 공동 목각하고 결혼 풍습, 민면의제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동해에서는 3가지. 동해에서는 시족 사이풍을 계승했었던 책화, 조계혼, 그리고 제천행사, 10월 무천. 옥저도 제천행사가 있었을 겁니다. 확인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번에 보니까 이거 나번에 고구려 같습니다. 동쪽에 큰 굴이 있다. 국동대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0월에 동맹이란 제청사를 하고요. 왕과 신하가 국동대열에 가서 또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천행사입니다. 그럼 밑에 보니까 혼인풍습이 있어요. 대릴사이제죠. 서옥제, 사위의 집이다 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옥저와 고구려거든요. 1번 보겠습니다. 소도, 사만이죠. 2번 사출도, 부여죠, 부여. 3번째 책화, 동해라고 했습니다. 4번째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다. 이 대가들이 또 관리를 거느립니다. 사자, 조의, 선인 이렇죠. 고구려의 얘기입니다. 맞죠? 5번 철, 낭랑, 외, 수출 어디예요? 사만이죠. 사만 중에서도 어디? 변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이 사진, 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 사진 부지런히 나오죠. 자주 출제됩니다. 이거는 논산 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설립했다. 백운동 어디에 이게? 영주 쪽이죠. 영주, 그죠? 영주 쪽에 백운동 서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양을 제사하기 위해서 세웠었고요. 이게 이제 영주 그 풍기 쪽입니다. 풍기가 영주 쪽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풍기 안동이 더 가깝나요? 하여튼 풍기죠. 명종대 가면은 이왕의 건의로 사액서원이 된다고 그랬죠. 소수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대한광복회도 바로 앞에서 나왔었죠. 박상진, 대한광복회. 이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항일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다. 왜냐하면 군대식으로 조직했다. 대구입니다. 대구. 박상진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가 대한광복단이 광복회로 명칭을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냥 대한광복회 또는 대한광복단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혼용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3번째 황산벌연도 있죠. 백제 계백장군. 논산군, 논산시인가요? 논산 옆에 보면 연산이라는 거 있습니다. 연산. 그 논산이요, 논산 얘기가. 바로 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최무선, 진포 싸움이죠. 금강 입구입니다. 5번째, 이건 어디예요?
개성공단이죠. 지금 중단됐던 개성공단, 개성입니다. 그래서 논산에 해당되는 곳은 몇 번?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보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 자,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장려했다. 왕이라는 명칭과 신라라는 국호를 썼다. 이사부 누구예요? 지증왕입니다. 6세기 초 지증왕. 1번에 1번 국학 설립 신문왕이죠. 통일 이후에 신문왕. 국립대학입니다. 2번에 건원이라는 연을 썼다. 건원 독자적 연을 씁니다. 법풍왕 됐죠. 독서삼풍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독서삼풍가 원성왕조 신라대. 네 번째 동시전 설치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5번 자장의 은인 황룡사 구축목탑 역시 선덕 여왕대 때였죠. 삼국시대 때 삼국시대 7세기 때 호국불교의 상징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증왕이니까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전시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사진을 보는 고구려의 도교문화. 이거를 언뜻 보면 도교만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함정입니다. 고구려의 도교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유물 중에서 도교적인 성격을 띈 걸 이렇게 고른 건데 그 중에서 어디 거? 고구려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은 고려 청자입니다. 주전자예요. 사람 모양이죠. 인물형 주전자라고 그래요. 고려 청자고요. 2번은 백제 금동 대학로죠. 이건 불교와 도교적인 색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교예요. 언뜻 말하면. 근데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거든. 세 번째, 산수 문제입니다. 이거 벽돌 기와장에다가 벽돌에다가 산수 문장을 쳐는 벽돌 전자입니다. 산과 물의 문양을 그려놨다는 겁니다. 산수 문장. 이것도 역시 도교 노장 사상이 들어 있죠. 백제죠, 백제거든. 네 번째는 사신도입니다. 고구려 강서고분의 청룡, 백호, 주작, 현무에서 방해의 신이죠. 동서남북의 방해의 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고구려의 도교 문화죠. 5번은 김홍도의 군선도입니다. 조선 후기 군선도, 김홍도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집단으로 이제 신선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군선도.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 때야. 그래서 고구려의 도교적인 성격을 띈 것은 몇 번?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고구려의 도교와 관련된 인물로서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갈 사람이 연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이 도교를 불교와 왕실과 결탁된 불교를 누르게 해서 도교를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억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 승려 보덕이 백제로 망명을 하죠. 그래서 열반종을 개창하는데 이 열반종은 나중에 통일 이후에 교종 5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교종 5교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고구려 도교라면 연개소문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항상 이런 문제가 꼭 하나씩 나오죠. 사건 전개 과정에서 이것과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감이 좀 잡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정리하시고요. 또 이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대충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전혀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공무원 시험 같으면은 아주 까다롭게 출제합니다. 왜? 공무원 시험은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근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격증만 취득하는 시험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만 오면은 한국사에 한국인으로서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수준만 체크하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번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가번은 475년에 계로왕이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제 때 계로왕이 피살된 겁니다. 바둑 광이었던 계로왕이 장수왕이 바둑을 잘 두는 승려를 침투를 시켜서 맨날 바둑만 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구려 장수왕대 때 남진에서 계로왕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빼앗기고 왕이 죽고 문주왕대 때 수도를 한성에서 어디로 웅진 공주로 천도를 했었죠. 나중에 6세기 성왕대 때 사비로 또 천도를 합니다. 475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나번은 여러분 이제 문주왕대 때 웅진으로 백제가 천도했죠. 다시 수도를 어디로? 사비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때? 6세기 성왕대 때입니다. 정확히는 538년이거든요. 그래서 사비천도, 국호 남부여라고 했습니다. 성왕이죠. 하여튼 고 상황 얘기입니다. 백제 고웅이 역사서 서기를 편찬하였다. 부지런히 나왔죠. 이것도 4세기 근초광대 때입니다. 이거는 가 앞으로 들어갑니다. 가번 자료. 두 번째 무왕이 미륵사 건립한 것도 자주 나오죠. 이거는 나번 다음에 들어가야 돼. 무왕인데 7세기잖아요. 세 번째 무령왕이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이거는 그 사이에 들어가야 돼. 왜? 성왕 아버지가 무령왕 아닙니까? 나번 자료가 성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왕 앞으로 들어가야지. 네 번째 견훤이 금성을 습격해 경혜왕을 죽였다. 이 문장도 많이 나와있죠. 언제? 927년입니다. 경혜왕을 죽인 거죠. 견훤이. 그렇죠? 후백제 견훤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복신과 도침풍이 등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입니다. 백제 부흥운동도 많이 나왔잖아요. 660년에 평양성이 다시 사비성이 함락이 되고 바로 661년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또 백강전투가 있었죠. 663년에 일본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백제 부흥운동을 후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륙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가와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적으로 배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상황 이후에 고구려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안시성 전투입니다. 645년에 안시성 전투예요. 고구려하고 수나라하고 전쟁은 4번 있었는데 4번 중에서 2차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2차가 612년 뭐였죠? 을지문덕, 살수대첩. 2차입니다. 2차. 수나라하고의 전쟁 4번 중에서 2차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고구려하고 당나라의 전쟁에서 보면은 3번의 전쟁이 나온단 말이에요. 3차례 걸친 전쟁 중에서 1차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죠? 645년 안시성. 누구죠? 양만춘, 안시성 혈전. 자, 그럼 문제는 이거 이후입니다. 안시성 이후에 고구려에서 있었던 사실을 묻는 거거든요. 1번. 이거는 수나라가 나옵니다. 당나라 앞에가 수나라 아닙니까? 이게 612년 사수대첩이에요. 이전이죠. 두 번째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이거 31회에서 나왔었습니다. 고조선 고토를 회복했다는 거. 4세기 초 미천왕대 때입니다. 한참 이전이요. 이거 7세기인데 지금.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수영. 이것도 31회에서 나왔었죠. 불교수영. 372년 4세기 초 4세기 후반 소수림왕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7세기니까 한참 이전이겠죠. 평양성에서 나당연합군에 항전하였다 그랬습니다. 평양성에서 나당연합군 항전한 것은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친 거 아닙니까? 고구려 싸움이에요. 평양성이 함락된 것이 언제인가요? 668년이죠. 백제 사비성 함락은 66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 이후에 들어가겠지.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은 것은 642년입니다. 642년이에요. 자, 양만춘의 안시성혈전이 645년이고요. 시기는 한 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년 정도. 그래서 연개소문이 누굴 죽이고 영유왕을 죽이고 마지막 왕 보장왕을 옹립한 것이 642년입니다. 그러니까 혹간 4번과 5번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4번이 정확하게 668년 평양성 함락 고구려 멸망 시기가 크게 대두가 되니까 두드러지니까 5번하고는 혼동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4번이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문제 배점을 3점을 해놓은 것은 시기 645년과 642년 요거를 조금 헷갈리는 부분으로서 3점 문제로 배열을 해놓은 겁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의 가에 들어갈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국왕과의 대화에서 쭉 읽어보니까 뭐 을파소가 나와 있습니다. 을파소 나오면은 2세기 후반 고국천왕, 고구려, 춘납, 진대법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럼 뭐예요? 2번이죠. 다른 거 볼 건 없죠. 1번에 고구려 해민국입니다. 조선의 해민사라고 그래, 해민사. 고구려는 해민국, 약국이죠. 세 번째는 호패법, 조선 태종입니다. 네 번째 노비양검법, 다섯 번째 제2보, 고려 광종입니다. 그래서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텍스트만 가지고,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국보 제3호 신라 진흥왕이 북한산의 비봉에다 세워놨어. 지금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봉에는 비석만 하나 세워놨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노라라고 해서 가짜 비석만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북한산 비봉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왕 순수비 않습니까? 이 순수비. 자, 1번. 신라왕을 매금왕이라고 표현한 의미를 찾는다. 신라왕을 매금이라고 한, 매금이 누구냐면 법흥왕이거든요. 법흥왕 이름이에요.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은 유일하게 한반도 한강 이남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고구려 피, 중원 고구려 피에 나와 있습니다. 중원 고구려 피. 신라의 수리관계 시설 축조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건 영천 청계비예요. 청계비. 수리관계, 그러니까 제방 축조한 것을 쌓아놨던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비문의 내용을 검토한 김정희의 금속 관록을 살펴본다. 누가 북한산 순수비를 진흥왕 순수비로 판독했습니까? 추사 김정희입니다. 김정희가 판독한 것이 진흥왕 순수비에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황초령비예요. 마울령, 황초령, 북한산, 창녕비, 이게 진흥왕의 순수비 아닙니까? 순수비. 직접 왕 여기까지 가가지고 세웠다라고 하는 순수비란 말이에요. 그 중에 황초령비하고요, 북한산 순수비는 추사 김정희가 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비 세 번째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지금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지명입니다. 지명. 차관이 김해시를 방문해 어디의 시조 김수랑과 허왕옥 왕후의 능을 둘러보았다. 김수랑은 어디요? 대가야인가요? 아니면은 금강가야인가요? 금강가야죠. 금강가야의 김수랑의 부인이 인도에서 왔다고 그러잖아. 허황옥 황후예요. 허황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의 광범위한 대외 교류, 그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미 이때 이제 다국적 문화가 다문화 가정이 형성이 된 거죠. 그죠? 금관가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구주오소경 통일신라죠. 2번 경당 고구려입니다. 3번 이 문장 그대로 나오죠. 앞에 32에서 있었죠. 그렇죠? 고조선. 4번 제가의 고구려. 그 다음에 5번째 일부 왕족이 멸망 후 신라의 진골로 폐임되었다. 자, 금강가야가 532년 신라 법흥왕에게 흡수가 됐고요. 대가야는 562년 신라 진흥왕이죠. 진흥왕에게 흡수 병합이 됐습니다. 또 하나 금강가에서 대가야로 세력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게 된 배경에서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고구려 광개토왕이 있죠. 광개토왕이 낙동강 진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라 진흥왕의 요청을 받아서 왜구 격퇴하기 위해서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고 왜구를 격퇴했죠. 근데 지금의 낙동강 하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는 뭘 했어요? 금강가의 세력이 이축이 되는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가야의 세력이 어디로? 대가야로. 그러니까 김해에서 고령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금강가야는 위축이 돼서 이때 멸망했고 이때 또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 그래서 가야 문화는 거의 다 대다수 신라로 들어가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5번은 고액입니다. 특히 금강가야에 누구죠? 김유신 가게죠. 그 김유신 가게가 또 이렇게 진골로 흡수가 된 이런 사례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5번이겠고요. 11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무열왕 직계자손의 왕위 계승이 끊겼다. 36대 해공왕이죠. 그 37대 선덕왕 또 하대로 가잖아요. 신라 상중하대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는 신라 하대 때 상황으로서 옳은 것은 이 얘기입니다. 1번. 구산선문 중 하나인 실상산문이 개창되었다. 신라하대죠. 선종구산입니다. 중대 때는 교종이 유행했죠. 교종은 경전에 따라서 5교, 선종은 지역에 따라서 구산, 9개 본산으로 나눠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초로 성립된 것이 가지산파예요. 그 다음에 세력이 가장 큰 최대 그러면 해주 광조사에서의 수미산파가 되겠습니다. 가지산파와 수미산파. 맞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방 호족들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 2번은 고려시대 때 합해고요. 3번은 통일신라 때 신문왕대 때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경덕왕대 때 가면은 반대되죠. 다시 노급이 부활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상지변은 원나라에서 가지고 온 고려 말 충정왕대 때 이암이란 사람이 원에서 가져온 농서입니다. 고려 때 농서 편차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서는 조선 세종대 때 뭐다? 농사직설이다. 농사직설. 5번 언제예요? 충렬왕대 때 누구? 안양. 그 안양을 제사하기 위해서 조선 중종대 때 풍기 군수로 갔던 누가? 주세붕이가 백운동서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명종대 때에 이황의 건의로 풍기 군수로 간 이황의 건의로 소수선으로 사익이 됐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신라하대 상황이니까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딱 보면 어느 나라요? 발해죠. 발해. 삼성, 육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게 서열 순서입니다. 정당성의 장관을 대내상, 선조성 좌상, 중대성 우상. 정당성 예하에 육부가 이원화되어 있죠. 좌사정, 우사정 각각 예하에 충인의 지혜신에서 육부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발해입니다. 1번 고조선이죠. 위만조선 마지막 왕 누구죠? 우광이죠. 우광. 우광인가요? 네, 우광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서당 십정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자감 발해국립대학이죠. 네 번째 외사정 파견 통일신라의 지방의 감찰관으로서 외사정을 파견했습니다. 5번 청해진 신라하대 장보고죠. 이거는 서비스 문제 같아요. 그래서 3번이 발해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입니다. 옳지 않은 건가요? 수린날 나왔습니다. 뭐예요 수린날? 음력 5월 5일. 단오죠 단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강릉 단오제가 등록이 된 건 아시죠? 그 단오날입니다. 그러면 단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앵두로 화채를 해먹기도 하고요.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하죠. 그럼 머리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윤기가 좀 있고요. 그죠? 네 번째, 들판에 쥐불을 놓으며 풍년이다. 쥐불놀이는 언제 하냐면은 정월 대보름날입니다. 음력 1월 15일이요. 그러니까 설을 지나고 나서 1월 1일 설을 지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이라고 그래요. 쥐불놀이를 하죠. 깡통에다가 불쏘시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불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걸 많이 했죠. 네 번째, 단오날 하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네뛰기, 씨름. 그다음에 5번,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나눠줍니다. 단오부채라고 그랬어요. 부채를 나누죠. 그러면 이제 그의 여름 시원하게 보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정월 대보름. 그리고 나머지는 단오날 확인해 볼 수 있는 풍습들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가의 왕이 실시한 정책을 오는 것은 지금 보니까 취민유도 나오고 흑창 또는 정계, 개백료서 이거는 왕에 대한 신하의 도리서입니다. 그 다음에 북진정책, 서경윤씨 누구예요? 왕건이죠. 왕건. 태조 왕건입니다. 1번 기인제도 사신관 왕건이죠.
도병마사를 설치한 건 이거는 성종대 때라고 누누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1회, 32회, 33회 계속 나옵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죠. 누구? 광종이죠. 4번 전식과 제도 누구예요? 시정전식과 바로 경종입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니까 1번 기인제도와 사신관제도가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기인제도는 인질제도입니다. 사신관제도는 회유하면서 견제하자는 겁니다. 최초의 사신관은 경주 사신관에 임명됐던 56대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었죠. 항복해 오자 936년 항복해 오죠. 935년에 큰딸 낭랑공주 혼인시켜서 경주 사신관으로 임명합니다. 몸은 서울에 있고 경주 지방에 대한 자치 책임을 주는 겁니다. 경주의 사신관이 된다는 거죠. 그 경주 지방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네가 연대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회유하면서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가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서경천도를 주장하던 세력의 반란 진압되다 그랬죠. 누구예요? 묘청이죠. 묘청. 1135년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묘청에 대해서 1번 누구예요? 불시자편 불교 비판 서적입니다. 정도전이죠. 15세기 조선 건국위의 억불 정책에서 편찬이 된 거고요. 봉사 10조, 시무 10조 누구? 최충원, 명종에게 걸렸던 봉사 10조. 세 번째, 무신정권을 타다하고자 했다. 무신정권에 반발했던 김보당의 난이라든가 조이총의 난 같은 게 있죠. 이게 무신정권에 저항했던 문신들의 저항이었습니다. 칭계건원 금국정벌을 주장했다. 묘청 서경 천도운동 때 나오죠. 칭계건원 황제라 칭하고 건원 연호를 쓴다는 거죠. 금국정벌은 여진정벌입니다. 우리가 묘청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칭계건원했다는 점, 여진정벌을 주장했다는 점. 그렇죠? 다섯 번째, 위운삭제. 누구? 조광조죠. 조광조. 그래서 이제 기묘사화로 조선 중종대 때 제거가 됐던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3번이 묘청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16번입니다.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고려시대 때 얘기 같아요. 그렇죠? 11세기 중엽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이 들어섰다. 사학이 융성하니까 관학이 어때야 돼요? 위축이 되죠. 정부에서 관학진흥책을 추진합니다. 그 관학진흥책이 아닌 것은 이렇죠. 1번 중등교육기관으로 사부학당을 설립하였다. 사부학당은 조선의 중등교육기관입니다. 고려가 아니고. 2번 국자감의 전문강좌인 칠제, 국학칠제를 도 운영했다. 예종대 때 나오죠. 이거는 최충의 구제학당을 모방한 거예요. 9개 학당을 모방한 겁니다. 국학칠제라고 그러죠. 경사육학을 중심으로 교육제를 정비한 건 인종대 때입니다. 경사육학은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학, 서학, 산학 이 6개를 경사육학이라고 하죠. 인종대 관학진흥책이에요. 4번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연고를 설치했다. 양연고 예종대 때의 장학재단 양연고입니다. 그러니까 2번과 4번 또 5번 2, 4, 5는 묶어 다 예종대 때 관학진흥책이에요. 5번 봅시다. 학술연구관청이죠. 청양각과 보문각을 설치해서 학문연구를 장려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종 앞에 관학진흥책에서 숙종대 때가 말이죠. 서적포 설치가 있어요. 인쇄소입니다. 책을 편찬해서 각급 학교에 배급하겠다, 배포하겠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공양왕대 때 가잖아요. 성균관을 부흥을 시킵니다. 순수 유학교육기관을 부흥을 시켜요. 종래 고려의 국립대학은 유학교육도 했지만은 기술학교육도 합니다. 기술학 안 합니다. 순수하게 유학교육만 합니다. 그래서 성균관을 유학교육기관으로 부흥을 합니다. 이게 숙종부터요. 예종, 인종, 그 다음에 뭐 공양왕대 때까지 관학진흥책이에요. 그래서 관학진흥이 됐냐 안 됐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여전히 고려는 사학이 융성했다. 이거는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대표적인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16번 그래서 1번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가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내용을 보니까 가는 삼국유사, 이련의 삼국유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승휘의 제왕 운기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시정기, 사초 등을 토대로 편찬된 이거는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조선 왕조실록. 2번은 이게 뭐예요?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나요? 직지심체요절이죠. 1377년 금속알자. 목판알자로 가장 오래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무구정광태 다란이경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게 등재됐습니까? 천만에. 삼국유사나 제왕기는 유네스코 문화재가 아닙니다. 기록유산이 아니죠. 네 번째, 조선왕조의 역사가 기사본말체로 기술됐다. 이거는 이긍익, 조선시대 때 신학자입니다. 조선독이 이긍익이 쓴 열려실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치 문화사가 서술낸 거예요. 조선시대 정치 문화사 서술입니다. 5번 단군 건국 이야기가 수록됐다. 둘 다 단군 신화가 들어가 있죠. 맞죠? 이거는 단군 신화가 수록된 둘 다 충렬왕대 때입니다. 원간섭기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전통 문화를 계승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편찬된 거죠. 이거에 단군 신화가 수록된 것이 조선시대 때 가면은 응제 시주, 세종실록, 유일하게 왕조실록에서 지리지가 있는 것이 세종실록이에요.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동국통감. 자, 이런 것들이 세조 때, 단종대 때, 성종대 때 이 책에도 단군신화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15세기 때 단군신화가 수록된 것은 15세기 국호가 뭐예요? 조선이죠. 15세기 조선은 어디의 후계자로 조선이다? 단군조선의 후계자로서의 조선이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유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와 고려 말의 이련의 삼국유사와 이승휘의 제왕기. 제왕기는 상하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권은 중국사, 하권은 한국사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단군신화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5번이 가나에 대한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밑줄 긋은 여러 개혁의 내용을 옳지 않는 것은 자,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변발, 호복, 뭐 어찌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왼쪽인 사람이 이연정이고 그 오른쪽인 사람은 누구 같아요? 공민왕이죠.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로 옳지 않는 것은 1. 관제복구합니다. 이성육부로 그러니까 일부 사사 원래는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가 된 거예요. 그 일부 사사를 다시 이성육부로. 정동행성의 사법기구 이문소 혁파. 세 번째, 경기 하나의 과전법 시행은 고려 마지막 왕입니다. 공양왕대 때 1391년 과전법 개혁이 나오죠. 조선 건국의 경제적 기반을 갖춰놓은 거고요. 1392년에 다음에 조선이 건국이 되죠. 기철, 기자호, 이 친원파, 권문 세력들을 수청합니다. 다섯 번째, 이 문장도 31회, 32회, 33회 계속 나옵니다. 34회도 아마 나올걸요. 이렇게 보면 정방역파, 인사권을 담당했던 이건 원래 최후 때 만들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 2, 4, 5 다 공민왕 개혁정치예요. 개혁정치 기구를 뭐라고 그랬나요? 전민, 변전도감. 여기에 장을 판사. 이 판사에 누가? 신돈. 그래서 이제 개혁정치를 추진하다가 암살이 됐죠. 공민왕 실패로 끝났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딱 보면 강동 6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성종대 거란과의 3차에 걸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차 충돌 때 성종대 때 서희와 소손영 간의 담판으로 얻은 압록강 하구 최초로 진출하게 된 강동 6주예요. 답 나왔죠? 1번이죠. 이번에 공민왕 개혁정치 때 쌍성총관부 그러면 어딜 얘기하냐면은 이쪽입니다. 여기 지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볼까요? 원래는 그 동룡부 제주도에 탐라총관부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충렬한 개혁정치 때 반환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쌍성총관부는 반환을 못 받고 있다가 공민왕 개혁정치 때 무력으로 회복했던 것이 바로 쌍성총관부예요. 어디 이북을 관할하는 천령 이북을 관할하는 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윤관의 이어진 정벌과 관련된 척경입비도, 척경입비도는 조선 후기 때 세워진 비석이거든요. 그래서 윤관의 동북구성을 개척한 걸 기념해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척경입비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이제 척경입비도 고려 지경 해가지고 위에 하얀 텐트, 밑에 하얀 텐트가 있는데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윤관, 밑에 앉아있는 사람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동북구성을 개척하러 떠났던 사람들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궁예가 국호를 바꾸고 도읍을 옮긴 지역 어디예요? 철원이죠. 철원. 철원 강원도 철원이니까 쭉 밑에는 거 아시죠? 다섯 번째는 이거 어디예요? 이것도 몇 번 나왔죠. 용인입니다. 처인 부곡민이 살리타를 죽였다고 그랬죠. 김윤우 승병을 중심으로 해서 처인 부곡이 처인현으로 승격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서희 강동육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소손영 서희의 단판이었습니다. 20번입니다. 가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고려 11대 왕 문종의 넷째 아들 교장 도감에서 교장을 간행합니다.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네. 누구죠? 의천이죠. 의천. 그렇죠? 이 의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런 얘기 한 번 있었죠. 원효, 의상, 통일신라, 고려전기 의천, 후기 진울. 그죠? 대각국사 의천과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조선의 사상가 중에 누구? 이황과 이이. 이 사람들의 업적을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내내 출제가 되죠. 항상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의천에 대한 얘기는요. 1번에 유불일치서가 있습니다.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를 제창해서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승려. 누구? 진울의 제자. 조계종의 2대 종정. 누구죠? 해심. 진각국사 해심이었습니다. 2번에 신앙결사운동에서 백년사 결사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요새. 전라남도 강진. 만덕사에서 백년결사라는 신앙결사를 두고 요새라는 승려가 신앙결사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3번 개경의 귀법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며 성상융회를 강조했던 균여입니다. 균여. 보현시범과 열한수를 남겼던. 네 번째 도노점수. 그럼 딱 나와야지. 누구? 진울. 도노점수. 진울입니다. 진울. 도노점수. 순간 깨닫고 깨닫는다고 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행한다. 또 정해상수. 조계종이죠. 다섯 번째 교관겸수. 교관겸수 나오면 또 뭐가 나와야 돼? 직관도 나와야 돼. 직관, 교관겸수. 누구죠? 의천, 천태종. 진울의 조계종은 도노점수, 정해상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진울에 대한, 의천에 대한 설명에 해당이 되겠다는 것이죠. 21번 보겠습니다. 가나의 국가의 지방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고려의 5도 양계를 이해하고요. 나는 조선의 8도입니다. 8도.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이죠. 1번 가.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널리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지역은 누가 관리하냐 그러면은 향리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향리의 권한은 굉장히 강해요. 기능이. 두 번째,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 상수제는 통일신라 때고 고려의 지방 세력 견제는 앞에 태조 때 나왔잖아. 바로 앞에 문제에서 기인제도, 인질제도, 기인제도입니다. 조선은 뭐라고 그래요? 경절이, 영절이 제도 이렇게 일하죠. 3번, 성종대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했다. 이거는 고려죠. 고려. 목사, 최숙로 시무시 8조에 의해서. 4번, 네 번째, 호장, 부호장을 상층부로 하는 향리 제도가 있다. 이것도 나가 아니라 갑니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조선이 아니라 고려예요. 고려. 이 4번에 나와 있는 향리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호족이 세력이 이 정도 됩니다. 얘를 딱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향지 개편한 거거든요. 성종대 때. 호족이 이어인데 이만큼 떨고 놓은 것이 향지 개편한 겁니다. 그래도 고려 향리는 강했다 이거예요. 5번. 5번은 고려 조선 공통점이 아니라 조선만 해당됩니다. 관차서는 조선의 지방장관이죠. 고려는 뭐라고 그래요? 5도의 장관을 안찰사, 양계 장관을 병마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5번은 조선시대만 얘기하죠.
근데 관차사는 행정을 담당하는데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를 겸임한다. 즉 병마절도사 육군, 수군절도사 해군의 지휘관도 겸임합니다. 뭐 고려나 조선이나 관직은 다 겸임제입니다. 겸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2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은 15세기 궁궐, 15세기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건축물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기역, 수덕사 대웅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입니다. 고려시대 때 막배 지붕의 대표인 거죠. 고려 겁니다. 니은, 합천의 인사 장경판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팔만대장경도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15세기 때죠. 15세기. 그러면 디귿, 원각사지 10층 석탑, 15세기 세조 때입니다. 이거는 고려 때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원나라 얘기를 받았다는 그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천사탑하고 이거 세조 때 원각사탑하고 똑같아요. 10층이고요. 다각탑이고요. 또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을, 법주사 팔상전은 17세기 건축물이에요. 사원 건축물. 법주사 팔상전, 김제 금산사 미륵전, 그죠? 화엄사 각황전, 17세기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해설에 한번 보시면은 해설에 디귿과 리을이 서로 바뀌어져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을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수정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15세기 건축물이니까 니은과 디귿입니다. 정답에는 4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 23번은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종무, 대마도 토벌이네요. 세종대 때죠. 고려 말에도 대마도 토벌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고려 말에 대마도 토벌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선 세종대 때 이종무가 대마도를 토벌하는 거하고는 구분을 좀 해서 보시면 됩니다. 세종대 때니까 어디예요? 여기서는 가가 돼야지. 계유정난은 세조가 단종을 치고 왕위를 찬탈한 겁니다. 계유년이고요. 지금 몇 년이에요? 1453년이라고 있죠. 정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러운 것을 깨끗이 정리한 것을 정난이라고 그래요. 삼포해라는 중종대 때입니다. 삼포에서 왜구들이 난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비변사가 임시 군무협의기구로 설치가 됩니다. 임진은 선조 때죠. 병자호라는 인조 때죠. 1636년. 그러니까 나선정벌은 효종대 때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가가 지금 뭐냐면은 전분 육등법이라든가 연분 구등법의 복잡한 징수 절차로 인해서 수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분 구등법이나 전분 육등 다음에 나온 전세제도가 뭐예요? 인조 때 영정법이죠. 풍흉에 관계없이 일결당 사두로 고정된 겁니다. 이게 영정법이에요. 영정법. 1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조 때 직전법을 얘기합니다. 세조 때 직전법. 과전법, 직전법, 세조 때, 성종대 때 관수강급제, 그 다음에 명종대 노폭제라고 하죠. 그 중에 직전법이에요. 2번 선해법, 앞에 나왔네요. 대동법을 선해법이라고 그랬지. 그치? 이거는 대동법이라는 얘기고요. 3번 이것도 앞에 나왔죠. 균역법에서 나왔습니다. 군적수포제에서 12개월마다 두 필 내던 것이 한 필로 반감이 된 거였었죠. 선무군감포. 그래서 부족한 것을 이제 일부 특수 상류층들 선문관포 1년에 2필, 지주, 1결당 2두, 결자, 뭐 어세, 염세, 선세, 균역청, 징수 이렇게 부족한 것을 충당했습니다. 네 번째는 대동법 얘기입니다. 대동법 실시론에서 나타난 특허상인을 뭐라고 그래요? 공인이라고 하는 거죠. 5번 이게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 4에서 6 들어있는데 거의 4두씩 최저세율로 세금을 거둬립니다. 이게 영정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가의 풍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선조 때 2조 전량직 문제를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2조 안에 있는 전랑직 문제를 놓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집니다. 김효원의 집이 경복궁 동쪽에 있었대요. 그래서 동인, 심의겸의 집이 경복궁 서쪽에 있었대. 그래서 서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는 누구냐 그러면은 서인이죠. 서인. 심의겸의 서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1번 광해군을 축출한 인조반정으로 집권하였다. 서인이 인조반정 주도하죠. 그래서 1623년에 광해군을 치고 인조가 치게 합니다. 2. 성원 다 서인이죠. 원래 2는 동인입니다. 근데 붕당을 조금 흐트러 놓게 해서 스스로 동인해서 서인으로 간 인물이에요. 정렬인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축옥사를 주도했다. 이거 정렬인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지금 선조 때 아닙니까? 선조 초기에 권력은 누가 집권 여당이었냐면은 동인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에서 어디로 가요? 서인으로 권력이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된 요 사건이 뭐냐 그러면 기축옥사예요. 이걸 다른 말로 정렬인 모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서인의 정철이 건저히 문제, 세자책봉 문제를 건의했다가 선조의 미움을 받아.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계기로 해서 권력이 동인으로 넘어옵니다. 강온으로 넘어가고요. 뭘 계기로? 정철의 건저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서인과 정철 다 치자. 온. 정철만 치자 이거죠. 그래서 그 얘네들이 뭐를? 북인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남인을 형성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권력은 동인의 서인 이걸 계기로 다시 뭘로? 동인으로 또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지금 이거예요. 2번과 3번, 4번이죠. 정렬인 모반 사건 기축옥사입니다. 이걸 빌미로 기축옥사를 주도한 사람이 서인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4번. 선조 때 세자책봉 문제로 정치 입지가 약화됐다. 세자책봉 문제, 건저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서인 정철의 입지가 약화가 된 거죠. 그렇죠? 5번. 효종 피해 사망 이후 인선왕후죠. 전개된 예송의 결과 전국을 주도했다. 이 현종대 때 앞에 왕이 효종 아닙니까? 복림대군이에요. 예학에서 비롯했던 2번에 걸친 예송 논쟁이 있었어요. 누구죠? 서인과 남인이죠. 효종 앞에가 인조 아닙니까? 이때가 붕당 정치기라고 했습니다. 서인 주도하에서 남인이 동참하는 붕당 정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송 논쟁은 2번 1차 기예송과 2차 갑인예송이었어요. 서인과 남인의 입장에서 서인의 1년설, 남인의 3년설. 2차는 서인 9개월설, 남인 1년설 이랬군요. 1차 기예송은 뭐 때문이냐 그러면은 누가 죽었을 때? 효종이 죽었을 때고요. 2차는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 자의대비 조씨의 상복 입는 기간 문제를 놓고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 서인의 1년은 명분론, 남인은 현실론. 역시 명분론, 현실론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기예송 때는 서인의 1년설 채택, 2차 갑인예송 때는 남인의 1년설 채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인이 이제 권력을 잡죠. 그렇죠? 남인이 권력을 잡고 현종 다음에 숙종대 때에 남인이 집권 여당이 됐는데 바로 서인으로 권력이 넘어가게 된 사건. 이게 바로 경신 대출적, 경신 환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효종의 피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의 예송의 결과 전국을 주도한 사람은 서인이 아니라 누구? 남인이에요. 이거는 기에 예송돼 서인이 전국을 주도한 거죠. 1659년이고요. 1674년에 갑인예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서인과는 거리가 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3회는 25번까지 마무리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